콘텐츠 특히나 드라마 제작사들 네.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가 제일 플레이.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숫자 확인하고 막 이렇게 사면 늦어요. 다 다 반영돼 있습니다. 예. 콘텐츠주 투자하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될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감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봤을 때 재밌다. 그래서 한번 배팅해 볼 만하다.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와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이제 2022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쯤에는 한 해를 좀 마무리해 보면서 내년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투자 마인드를 항상 가졌었는데 참 올해를 돌아보자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한 해 처음 겪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와. 주식 시작하고 이런 제가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늘 네. 거의 항상 좋았는데 네. 이렇게 힘들었던 그렇죠. 적은 저 거의 처음이었고 맞아요.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힘듦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파월 의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내년도 금리 인상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네. 이야기 때문에 시장은 한번 또 환호를 하는 그런 네.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이게 바닥인가? 이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일까? 라는 이제 고민이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다 알죠? 네. 이제 저도 알고 또 하나도 알고 그쵸?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경기 침체 폭이 얼마나 되느냐? 폭이. 네,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 뎁스에 따라 달렸는데 만약에 뭐 약간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 그러면 지금이 바닥권일 수 있겠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더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냐?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중에 하나가 네. 과거 뭐 베어스턴스, 리먼처럼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그죠? 이제 1870조. 그죠? 네. 1870조인데 자산이 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자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금융사들의 채권이 부실해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금융 리스크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그것까지는 저의 아니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금융회사들의 뭐 어떤 그런 재무 건전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이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네. 밟아 나가는 상황이었으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네 이제 미국도 슬슬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빅스텝을 할 것 같고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정도 한 번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금리가 한 5% 정도. 지금 3.5%라 그랬는데 그죠? 이제 5%라. 5%? 이제 5%를 5%도 되게 감사하는 그런 그렇죠. 막 무지막지한 연준 위원들이 뭐 5에서 7%뭐 이야기하니까 네. 정말 7%면 못 버텨요. 7%면 정말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길 건데 네. 저는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충분히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이후에 베이비 스텝 한번 나온 이후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5%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일까? 그렇죠.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시기인데 맞습니다. 꾸준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하면은 항상 전통적으로 산타 포즈 랠리. 네네. 아무래도 항상 12월마다 조금 주식 시장은 강세를 보였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쉬어가는 포즈, 네네. 산타 포즈 랠리 네. 그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올해에도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원래 산타 랠리라 그러죠. 네. 네. 근데 이제 산타 포즈 랠리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용어를 네. 만들었는데 산타 랠리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는 산타 랠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워낙 하방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일단 정지, 약간 요 정도만 해도 지금은 감지덕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즈라고 이제 정지, 잠시 정지. 멈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무지막지한 이런 공격적인 톤은 조금 이제 정지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것만 해도 지금은 감사하다는 거죠. 워낙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고 네. 그리고 채권도 굉장히 지금 폭락해 있죠. 네. 보통 이제 주식이 폭락하면 채권이 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주식도 폭락, 같이. 채권도 폭락, 네, 부동산도 폭락. 같이 네, 다 같이. 그렇습니다. 네, 그 엄청난 양적 완화, 코로나19 네. 이후로 엄청난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영수증이 돌아오는 거죠. 네, 감당해야 돼. 네.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네네. 그 시점.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올해 수준으로 빠지는 시장은 IT 버블 꺼지고 나서 이 정도로 장기간에 빠지는 거는 거의 드문 케이스긴 하거든요. 네. 저도 뭐 경험이 일천하지만 진짜 그거 아니면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까지 질질질 흘러내리는 경우는 없었고, 네, 그러니까요. 뭐 남유럽 재정 위기나 뭐 코로나 때는 진짜 극반응했었고, 그죠? 네, 정말 힘든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나겠지 싶었는데 이제는 좀 끝나나를 네. 기다려 볼 때가 아닐까. 그렇죠. 근데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네. 그 이후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장기 랠리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네,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아져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좀 골이 깊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 높은 산을 우리가 기다려 볼 그렇죠. 때입니다. 지수가 3천에서 지금 미끄러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길고 길었던 추운 시기였고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는 내년도를 바라볼 네.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K 콘텐츠, 네네. K 콘텐츠로 잡아봤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저희 아이템에서 좀 다룬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네네. 또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죠.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콘텐츠 시장에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내년 드라마 제작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일단은 좋게. 네. 뭐 전반적인 사람들 우울해서 그런지 좀 네. 드라마를 많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기분을 전환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제작 편수 기준으로 보면 재작년에 제가 우리 송하나하고 분석하면서 한 해 100편 정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절반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콘텐츠 중앙이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30편 정도 제작 역량이 있고 네. 콘텐츠 중앙이 한 20편 정도 역량이 있고 이제 나머지 50%가 이제 조금만 이제 영세한 네네. 어떤 제작사들이었는데 올해도 캐파가 10% 정도 늘었죠. 그래서 올해 한 110편 정도 가까이 제작을 했었고 네. 내년에는 아마 한 올해 대비해서 한 10% 성장한 120편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진짜 드라마 제작사들이 또 어떤 히트를 쳐서 돈을 벌고 또 제작 역량을 계속 키워왔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OTT. 네. OTT. 네,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그죠? 애플 TV 플러스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네. 여기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거기다가 또 글로벌 OTT에서 한국 K 콘텐츠의 인기가 계속해서 그럼요. 날로 높아지고 네.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OTT 오리지널 향으로 드라마 제작 편수가 50편. OTT 향으로만. 그렇죠. 120편 중에서 50편이 무려 다 OTT 향.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한 28%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네. 계속해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수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 같고 텐트폴이라는 개념이 그동안에는 네. 대작 드라마잖아요. 텐트폴이라는 게 어떤 스타 작가 그리고 뭐 스타 배우 뭐 이런 것들이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들어가는. 보통 10억 이상이면 네. 텐트폴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텐트폴이 25억 이상. 기준이 확 높아졌네요. 그렇죠. 막 이제 뭐 수리남 같은 드라마 네. 보면 거의 영화죠. 네. 그렇죠. 영화 네. 못지 않아요? 네. 영화를 뛰어넘죠. 뛰어넘죠. 네. 그 정도 퀄리티이기 때문에 텐트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송하나하고 다시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시장은 밝다. 네, 이렇게 시장은 보시면 밝다. 정말 K 드라마, K 콘텐츠 네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K 드라마 시장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OTT. OTT다. 네. OTT 향 오리지널 콘텐츠가 증가하는 거고 양적 질적 성장. 둘 다 성장. 네네, 맞습니다. 오. 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네. 계기가 중요한데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일단 K 콘텐츠에 대한 수요, 특히나 수요가. OTT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Q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OTT 시장 덕분이고, 네. P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OTT 업체들한테 팔면 어떻게 했냐면 제작비가 100억이요. 네. 100억이면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보장을 받아요. 그러면 110억이나 115억 받고 팔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드라마 잘못 만들면 엄청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손해를
리스크는 떠안게 없죠. 되는. 그렇죠. 리스크는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딱 이익률 10에서 15%딱 받아가는데 대신에 업사이드도 없어요. 업사이드. 그렇죠. 딱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나도 그냥 넷플릭스만 좋은 거지 오징어 게임 제작사가 먹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네. 전 국민이 그렇죠. 안타까워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IP까지 다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네.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나오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둘 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요. 네. 넷플릭스에도 방영되고 오. 디즈니 플러스에도 방영되고 네. 티빙에도 방영이 돼요. 이제는 멀티 OTT. 멀티 OTT. 네, 그 말은 제작사들이 이제 네. OTT에 대해서 우리 협상력이 생겼다는 그동안에는 그냥 플랫폼 회사에 막 콘텐츠 CP 업체들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협상 우위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인즉슨은 IP에 대한 부분들을 쉐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IP를 통으로 막 넘겼다 그러면 이제는 IP를 이렇게 찢어서 네,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지역권별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업사이드가 있죠. 네, 그게 P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가 된 이유가 네. 뭔가요? 그만큼 우리 K 콘텐츠가 인기가 많아지고 또 맞습니다. 이제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을에서 슈퍼 을이 되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이 이제 되는 건가요? 네, 똑똑해요. 오. 네. 요즘 와. 이제 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요. 하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지금 넷플릭스 기준으로 보면 비영어권 드라마 중에서 탑 10 안에 네. 한국 드라마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나. 네. 한번 맞춰볼까요? 네. 오징어 게임은 당연히 그죠. 오징어 역대로 게임? 제일 많이 본 드라마니까 오징어 게임 빼고 뭐가 기억나세요? 전 수리남. 수리남? 수리남 아니에요? 네. 참 이게 대중들 컨셉하고 안 맞다라는 거. 그래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이 한국 좀비물에 대한 아. 이게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랑 스위트홈. 아니에요? 해석하게 스위트홈 아니에요. 아, 스위트홈.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무영우가요? 네. 이게 비영어권 드라마 톱 10 중에 3편이나 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한국 드라마. 네. 텐트폴이라 그래봐야 네. 해당 제작비 25억이잖아요. 네. 아직 뭐 웬만한 스페인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80억 이렇게 해요. 종이의 집 이런 그렇죠. 것들. 맞습니다. 네. 세상에, 우영우가 들어있었구나.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네. 싸게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데 러브콜을 안 보낼 수 없죠. 네. 심지어 넷플릭스 주가가 한국 드라마의 히트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죠. 야, 네. 우리나라 K 콘텐츠의 미래는 밝다. 맞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이제 주목할 만한 텐트폴 드라마들 네네. 어떤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 올해 텐트폴 드라마는 4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네. 일단 4편이 방영됐는데 그럼 내년에 방영이 될 텐트폴 드라마는 뭐가 있냐? 스위트홈 2편. 스위트홈 2편. 네. 오, 시즌제죠. 네. 네. 스위트홈 2편이고 조인성 주연의 무빙. 무빙, 네, 조인성. 강풀 작가 원작이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2. 아스날 네. 연대기, 그리고 택배기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택배 기사요? 네. 그러면 스위트홈 2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하고요. 네.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향인데 스튜디오 앤뉴. 그러니까 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스튜디오 회사가 있거든요. 네. 스튜디오 앤뉴가 무빙을 이제 제작을 하고요. 아스달 연대기는 원래 송중기 주연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이중기 이중기. 배우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라는 거는 이제 웹툰 원작인데 네. 약간 스릴러물이긴 해요. 여기는 프로젝트 318이라는 회사가 제작사가 합니다. 정말 좀 작은 제작사 같은데 사활을 걸고 사활을 걸고. 사활을 걸고 하는 것 오.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아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시청률이 어마어마해서 좀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일단 제작사 이름이 레몽레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레몽레인은 원래 드라마 제작사고요.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크게 히트를 치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 전 작품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 했어요. 전 그게 작품이 군대를 소재로 한 혹시 장삐쭈 작가 아시나요? 네. 장삐쭈 원작이 신병. 신병? 네, 신병이라고. 네. 그 신병도 엄청 그때. 네네. 네. 되게 유명한 배우는 없었는데 네. 굉장히 작품 잘 나왔거든요. 아니 그 배우가 그 실제 캐릭터를 굉장히 맞아요. 똑같이 구현을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너무 놀라웠던. 밈 현상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죠? 막 너무 놀라웠죠. 따라하는 그런 네. 것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네. 신병으로 좀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정말 대박을 쳤죠. 네. 예전에 뉴가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거
또 막 히트를 칠 때 한참 감 좋을 때 있잖아요. 감 좋을 때 약간 감 좋을 때? 그런 레몬레인이 딱 지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레몽레인과 함께 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수혜를 입은 게 콘텐트리 중앙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죠.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SLL 중앙의 모회사인 네네. 거죠. 그리고 또 송중기 소속사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을 좀 이제 주가 전망을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콘텐트리 중앙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비가 한 320억 정도 됩니다. 네. 레몽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절반을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모험이죠. 사실 160억이 작은 제작사한테는 굉장히 큰 그쵸. 자금이거든요. 네.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절반을 태웠고, 그거는 이제 결국 JTBC 방영권까지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네. 결국 이게 또 글로벌 50개국에서 1위를 했잖아요. 네. 또 넷플릭스에서 1등을 글로벌 OTT에서 1등을 했기 네.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그리고 멀티 OTT에다가 팔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후속 작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자금력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제작이라는 게 네. 캐시플로우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IP에다가 계속 깔아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 작품에다 쭉 깔아놨다가 이게 대박이 나면 하나씩 회수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부채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 비용이 커지겠네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었는데 주가가 이런 이제 또 대박 작품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게 됐고 아무래도 이런 대박을 터뜨리면 또 자금 펀딩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내 원투는 그렇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콘텐츠리 중앙이 원투인데 네. 둘 다 미국 모멘텀이 큽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네. 이제 미국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배우를 써서 한국의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제작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를 기대케 하는 부분이죠. 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또 영화 쪽으로 살펴보자면 영화에서는 올빼미. 이 올빼미도 좀 요즘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영화사 뉴. 그래서 그 영화사 뉴도 같이 이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그러면은 이 뉴에서는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를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뉴는 원래 영화 제작사예요. 네. 이제 영화 제작사인데 태양의 후예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 스튜디오 NU라는 자회사 통해서 네. 거기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 오리지널 콘텐츠 쪽을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조인성 주연의 무빙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한 500억 이상 되는 대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풀 작가 원작으로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타이밍하고 뭐 브리치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감 모이고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NU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모멘텀이 어쨌든 지분을 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있고 영화가 잘 나왔죠. 올빼미가. 네. 네. 사실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뭐 노비나 양아치나 뭐 이런 역할을 주로 약간 했는데 네, 역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왕을 시키길래 와 저거 무리수 아닌가 너무 홍보를 위해서 진짜 좀 무리수 새로운 아닌가 시도. 네. 네 그런데 영화를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네, 솔직히 저는 유튜브 요약본으로 봤는데요. 진짜 위화감이 없어요. 정말 연기를 정말 이야. 잘 하니까 역시 유해진. 네, 어떤 정말 역할이든 네네. 찰떡으로. 와, 그 양아치 노비 역할하던 사람이 왕을 맡았는데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정말 인조 같아요. 그 덕분에 또 네. 워낙 또 유준열 배우의 연기가 또 좋았고요. 그래서 보고 왔던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있고 지금 꽤 지금 흥행 스코어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쪽도 기대감이 있는데 뭐 지금 이번에 영화도 잘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야, 영화사가 정말 안목이 있습니다. 배우를 네, 보는 맞습니다. 안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쵸.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장주 스튜디오 드래곤 네. 보도록 할게요. 매출이 올해 역대 최대 네. 매출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약하기는 했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만큼은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았던 이유 어떤 네.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넷플릭스하고 예전에 맺어놓았던 계약이 이제 그죠? 네.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이제 계약을 하게 네. 된 거고 바인딩이 끝났죠. 네, 넷플릭스하고 뭐 거의 독점 계약처럼. 그러니까 전속 계약.
뭐 우리 송하나 매일경제 TV하고 전속 계약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좋은 조건은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이제 있는데 협상력이 네네. 생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옛날에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 이제 OTT에다가 파는데 네. 그거는 제작 원가가 이미 다 비용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출이 다 이익으로 네. 잡힙니다. 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아. 옛날에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정말 그런 건 좋은 작품들이 다 뭐 워낙 IP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의 IP이지만 네. 그런 뭐 못지않은 작품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드라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제작 드라마까지 네네. 이제 라인업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매출도 자신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기대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내년에 우리 한국 드라마 제작사가 미국 드라마를 10편 이상 제작할 것 같습니다. 방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적극적인 데는 CJ 네. ENM인데요. 자회사가 핍스 시즌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7, 8편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TV 플러스하고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하고 후루, 피콕 같은 이제 다수 OTT를 이제 잡아서 방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윗비라고 있습니다. 윗비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WIIP. 네. 네. 여기서 2-3편을 이제 하는데 애플 TV 플러스에 나오는 10부작 시트콤이 있어요. 네. 빅도어 프라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게 좀 많은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네. 그리고 유니버셜 픽처스하고 공동 제작하는 설계자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더 플로터스, 네, 플로터스라는 플로털스. 네, 네. 설계자들이라는 네. 뜻이고요.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주들은 항상 새로운 작품 나왔을 때 그 반응들을 굉장히 민첩하게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콘텐츠 특히나 드라마 제작사들 네.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가 모멘텀 제일 플레이.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숫자 확인하고 막 이렇게 사면 늦어요. 아, 다 그때 반영돼 이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품이 딱 뜰 것 같다.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네. 11월 18일 날 첫 방영이었는데 진짜 그 하루 전날까지도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한 거죠. 네. 아 이거 원래 기대한 작품은 재미없다. 아. 네, 소문난 자취집에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없다라고 그런 이제 반응이었는데 막상 1, 2, 3편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막 시세를 뽑았거든요. 어우. 네, 그랬었거든. 그리고 이제 네. 글로벌 글로벌 50개국에서 1등 하니까 그게 그날 상한가 갔었고요. 네. 와, 콘텐츠 투자하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감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봤을 때 재밌다. 그러면 한번 배팅해 볼 만하다. 대표님 좀 감이 있으세요? 저도 레밍레인으로 조금 네. 이제 재미를 보긴 했는데 아, 네. 상한가는 못 먹었습니다. 네. 그래도 재미를 봤다는 것도 너무 짧게 자르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자기 능력만큼 네. 먹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덱스터. 우리가 네. 덱스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덱스터가 제작 용역 계약을 무려 62억 원 규모 이제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원령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힘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덱스터? 네, 뭐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중국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사실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가적으로는 이제 뭐 약간 그 단기적인 시세는 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그냥 길들이기처럼 하나씩 내주는 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런 업사이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미국 작품들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VFX라는 작업들이나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 직접 제작도 하죠. VFX라는 이제 그 특수효과 하는데 그게 진짜 제작 원가에서 한 15%에서 많으면 20%까지 되니까 이제 그런 쪽 시장 계속 커지는 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국 제작사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한국 그 VFX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의 VFX 업체들은 제작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나 이제 국내 업체들 많이 쓰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으로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미국이 있다. 네, 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수출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중국이 절대적이죠. 네, 반도체도 뭐 60% 절대적인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프트 랜딩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다행히 어쨌든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세안 아세안 국가들. 쪽? 네. 오. 동남아 쪽에서 워낙 또 한국 오. 뭐 수출 늘 열려 네, 있죠. 열려 있고 네. 그쪽 성장률로 지금 계속해서 만회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인도 시장, 뭐 인도네시아 인도 시장 이런 쪽도. 쪽도 네.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똑같고 우리 콘텐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K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매년 다음 해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쪽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와, 우리 진짜. 한류라 그러면 이게 네. 뭐 일시적일 거야. 아이 그뭐 끝났어.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매번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있었죠. 뭐 일시적인 유행이다 그러고 했지만 이게 이제는 정말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까지 스탠다드로.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더더욱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오징어 게임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흥행을 해도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이제는 좀 덜할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제작사들의 협상력이 협상력이 점점 이제 생긴다. 강화되고 있고, 네. 오. 이제 앞으로 복수 OTT는 이제 멀티 OTT는 네. 이제 거의 표준화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계약 조건도 계속해서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네. 되고 있고요. 뭐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제 포문을 열었지만 뭐 지금 곧 나오는 요온더라는 작품하고 네. 뭐 이렇게 아일랜드 있어요. 원래 아일랜드. 만화 원작인데 네. 김남길 배우가 주연으로 하는 네, 이제 약간 SF 판타지물인데 뭐 그런 것들도 다 멀티 OTT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 좋습니다. 이제 내년에 K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